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독 회복 방송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안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사랑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인 기능들은 중독으로 인해 그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동물적인 수준으로 이어졌으며 영혼은 망가졌습니다. 즉,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이 정도면 최악의 상태로 보이겠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태로 회복 모임에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좋아 보이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중독 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거짓말이 더욱 심해졌고 사람들이 나를 더욱 한심하게 볼 것이라는 자아의식으로 고통스러워졌으며 병원에 상습적으로 입원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를 원했고, 그런 방법의 하나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형편없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환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정 도움을 구하려 했을 때도 단지 고통만을 사라지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정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단주나 단도박 그리고 금욕 등의 성공을 한 경험이 있지만 다시 중독 행위를 하게 되어 건강을 잃었거나 가족이나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중독 행위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얼마나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중독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으로 중독을 혼자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에도 우리는 자신이 옳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을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중독 행위에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독 문제를 시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중독적 행위들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만두려고 노력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독 행위에 대해 조절 능력을 더욱 상실해 갔으며 이것을 멈추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독 행위를 계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 행위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무엇인지 잊어버렸고, 이상한 습관과 행동에 익숙해졌으며, 어떻게 일하고 노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중독 행위를 하기 전에도 나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는 데 더 익숙했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폭발시키는 느낌으로 분노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중독 행위 때문에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손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이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훈련이야말로 회복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중독 행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현실감을 단지 중독 행위를 통해서만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기보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적어도 두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양면성을 삶 안에서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때로는 이것이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지킬 박사는 죽고 하이드만 남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길 바랐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상실과 좌절감을 달래는 핑계로 중독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중독행위로 인한 고통에 대해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몇몇 중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고, 중독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이 극도의 기분에 도달했을 때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에서 허용되거나 혹은 적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중독행위를 했습니다. 앞날에 다가올 무서운 재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중독행위를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중독행위를 하는 것이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독행위를 조절해 보려고도 하고 그 자체를 멈추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 실패하여 우리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심각한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중독적 행위에서 다른 중독으로 점점 타락의 정도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든 수년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 중독의 병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가거나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